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어제부터 2014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대학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각 대학의 그 원서 접수 마감일을 잘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오늘 정시 접수를 마감했고요. 21일, 내일까지 마감하는 대학은 고려대입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 12월 23일까지 마감하는 대학은 연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또 이화여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이 있습니다. 정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잠시 후에 결정적 고지 합격연구소 시간에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정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당장의 눈앞의 합격보다는 합격한 후에 여러분이 더 행복할 수 있는지, 또 진로와 직업이 나의 비전에 맞는지 이런 점들을 좀 멀리 내다보면서 검토를 잘 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멀리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격을 부르는 우리의 슈렉 선생님이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 정주원입니다. 제가 오늘도 상담하고 왔는데 학생들이 재수를 한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지른다고 하는데요. 지르지 마시고요. 끝까지 접수 날짜까지 모집 인원과 그다음에 경쟁률 꼭 확인하셔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합격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선생님이십니다. 입시계의 황금 나침반, 이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이신 이치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험생 여러분, 최종 선택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이 최종 선택의 순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전략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금년의 입시의 기대치 목표가 뭐였나요? 반드시 합격하자? 아니, 재수를 각오하고 그냥 도전 지원하자?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여러분들 황금 나침반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시 원서 접수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여러분의 현명한 정시 선택을 위해서 오늘까지 정시 상담 계속해 드릴 겁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표 바탕으로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선택형 수능이 처음 실시된 만큼 예년보다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지금 원서 접수 진행 중인데 희망하는 그 대학의 뭐 경쟁률이라던가 좀 찾아보셨어요? 네, 근데 첫날이라 경쟁률이 많이 높진 않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올라가겠죠. 네, 네. 그래도 살펴보고 계시는군요. 예의주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정주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드님하고도 많이 좀 얘기 나누시고 또 담임 선생님이나 또 컨설팅에서 좀 많이 상담 받으셨나요? 네네. 예. 오늘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하셨나요? 지금 이제 내일이 고대 마감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이 성적으로 지금 가장 원하는 건 이제 가군에 이제 합격을 하는 건데 가군의 연대하고 고대 중에 어디를 써야 될지, 그리고 소신 지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안정권으로 해서 해야 될지 그런 전반적인 거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어머니 바람대로 좀 하려고 열심히 자료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봤는데요. 일단 네네. 방송 끝까지 들으시고요. 제가 좀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연고대를 원하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전학년 내신을 보겠습니다. 국어 4.1등급, 영어 2.1등급, 수학 2.1등급, 영어 2.89등급, 사회 3.6등급으로 평균 등급이 3.18등급입니다. 네. 수능 점수 보시겠습니다. 국어 B 표점 126에 2등급, 수학 A 표점 140에 1등급, 국어 B 131에 1등급, 한국사 63에 2등급입니다. 네, 한국지리는 좀 못 봤는데요. 57에 4등급이고요. 스페인어 학과가 63에 2등급입니다. 예, 정시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예, 가군의 연세대 사회학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 그 다음에 고려대 경영학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군의 성균관대 경영학과, 서강대 경제학부 신문방송학과, 그 다음에 다군의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까지 봤고요. 지금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참 좋습니다. 우리 학생의 점수를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우리 학생 보시면은요, 1학년 때 2.83등급, 그 다음에 2학년 때 3.47등급, 3학년 때 2.97등급으로 평균 내신은 3.09등급입니다. 네. 예, 100분위로 환산을 해보시면 단순합이 38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의 단순합이 515입니다. 성적순으로 봤을 때는 수학과 영어의 100분위가 같고요.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탐구 영역순으로 해서 제2외국어 대체 시에는 상위 누적 100분위가 5%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상위 누적 100분위가 5%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인데, 사실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은 자연계에 비해서 상위 누적 퍼센트가 상당히 위에 있어도 진학이 어려운 형편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우선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을 표준 점수와 100분위로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유리한 영역별 조합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하고 영어의 100분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표를 보시면요, 수학 100분위 합이 70일 때 단순 합일 때 380인데 384까지 4점 정도 오릅니다. 네. 예, 그런데 100분위가 좀 낮아지면 두 번째를 보시면은 탐구의 100분위가 좀 줄어드는 경우에는 100분위가 382.4로 한 1.6점 정도 최고점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표준 점수로 한번 보시면은요. 네. 표준 점수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표점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수학과 표점이 높기 때문에 수학하고 그 다음에 영어의 100분위가 합이 60인데도 탐구가 20이 됐을 때 526점으로 실질 점수가 원래 단순합보다 11.8점이 올라가고요. 아까 제일 높았던 30대 25대 35대 10은 실질적으로 한 10점 정도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이 표점에 환산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탐구하고 수학하고 영어가 높은 것들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과 영어의 표준 점수가 좀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번 정시에서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가장 좋을지 정시 그 전략의 핵심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정시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알려드리면요. 일단 수학이 높은 비중 대학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비슷한 계열이란 모집 인원이 좀 많은 과를 좀 찾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반영 비율에 따른 배치표를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배치표들이 단순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비율적으로 했을 때는 점수가 훨씬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탐구가 한 과목이 나쁘기 때문에 제2외국어로 대체 가능한 과를 지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정시 지원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이치우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고려대의 경우는 원서 접수 마감이 이제 내일 6시거든요. 네. 정시에서 우리 학생처럼 고려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뭐 비단 고려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적용을 같이 이제 해볼 수 있는 문제일 텐데, 아무튼 고려대학이 원서 마감 일자가 이제 다른 대학들보다 좀 빠른데요. 오후까지 이제 최종 경쟁률 발표된 걸 살펴봤더니 물리, 국제학부, 그리고 사이버 국방만 1대1이고 나머지 대학은 다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예, 아직 1대1의 경쟁률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무튼 우리 그 상담받고 대학까지의 내용들을 좀 분석된 내용들을 보시고 어느 정도의 대학 학과가 만약 고려대학에 이제 학과가 정해졌다면 초심을 유지하면서 내일 갑작스럽게 조금 뭐 경쟁률의 변화에 의해서 뭐 바꾸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문계열을 보면 국제어문과 인문학부는 지난해 이제 학부 모집이었는데 금년에 이제 학과 모집으로 모집 단위가 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럴 네. 경우에는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고려대와 연세대 또 성균관대 등인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그다음에 서울시립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가군입니다. 연세대합니다. 사회학과고요. 8명을 뽑고요. 비율을 보시면은 국어, 수학, 영어가 1대1대1이고 탐구가 0.5인데요. 실제 그 환산 변표를 했을 때 332.8인데 학생 성적이 325.7입니다. 약 마이너스 7.1점 정도 차이 나고요. 비율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어가 좀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 경쟁률이 3.67대1인데 더 슬픈 사실은 10명 모집에 작년에 예비 1번 한 명만 빠졌습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원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군의 이제 고려대를 보시겠습니다. 네. 경영학과입니다. 96명 뽑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연세대와 같은 비율을 하기 때문에 학생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배점 차이도 마이너스 12점입니다. 그 보통 이 정도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 누적 백분위가 한 2%인데요. 이 학생은 지금 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네. 작년 경쟁률은 5.53대 1이고요. 그 다음에 100명 모집에 예비 52번까지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역시 제2외국어 사회탐구와 대체가 가능합니다. 네. 예, 나군 보시겠습니다.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입니다. 82명이고요. 예, 국어 30, 수학 30, 영어 30, 탐구 10입니다. 예, 마이너스 2.6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반영 비율을 했을 때는 아까 고려대나 연세대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최초 합보다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랬을 때는 가군을 좀 안정을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도 예비 70에 나군이기 때문에 86번까지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역시 제2외국어 대체가 가능합니다. 네. 예, 다군 보시면은요,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5명입니다. 예, 연세대 고려대와 같이 비율이 똑같고요. 예, 실제로 반영 비율 개선 시에는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워낙 적고 다군이기 때문에 실질적 합격성이 예측하기는 사실은 좀 힘듭니다. 작년 경쟁률 보시면 32대 1로요. 어떻게 빠져나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지금 학생이 연세대와 고려대 그리고 성균관대를 지금 희망하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이나 또 오늘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데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기 쉬운데 단순 통계 수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서울대, 연고대 인문계열에 입학하려면 상위 석차 사실은 0.63% 안에 들어야 가능한 통계 수치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연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편에 해당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정시에서 그러면 추천해 줄 만한 대학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사실, 아까 어머니랑, 방송 전에 이제 재수도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점수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가군, 나군, 다군의 정시 추천 대학을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가군 보시겠습니다. 한양대입니다. 경영학부 30명이고요. 이 학생이 가장 유리한 수학하고 탐구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실제 계산을 했을 때 9.4점 정도 올라갑니다. 작년 4.78대 1이고요. 역시 사회탐구와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 또 중앙대 보시겠습니다. 국제물류학과입니다. 10명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과 영어의 비중이 60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점수가 좀 높습니다. 5.4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작년도 경쟁률 8.6대 1입니다. 네. 예, 나군 보시겠습니다. 예, 경희대입니다. 경제학과 19명, 그 다음에 국어 25, 수학 30, 영어 30, 탐구 15입니다. 이 학생은 상당히 좀 유리하고요. 단순화보다는 좀 낮긴 한데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어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학, 영어에 대한 것들 잘 봤기 때문에 6점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군, 다군
안정 지원 시에 실제로 합격이 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2013학년도에 합격자 상위 80% 백분위가 95.2입니다. 아마 최초 합해나 아니면은 추합의 중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경쟁률 4.28대 1입니다. 예, 나군 서강대 경제학부 보시겠습니다. 43명이고요. 예, 국어 25, 수학 32.5, 영어 32.5, 탐구 10으로요. 예, 마이너스 3점 정도 되는데 아마 수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추합에서 뭐 최초합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작년 경쟁률이 5.03대 1입니다. 네. 예, 다군 보시겠습니다. 예, 홍익대입니다. 경영학부 54명이고요. 예, 1대 1로 이 학생한테는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초 합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3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가군 나군에 소신 지원을 하면은 좀 여기에서는 좀 이 대학 정도 쓰면 좀 될 것 같고요. 작년도 17대 1인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외국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내신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상담 다 들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 네.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고대 좀 낮은 과로 했을 때는 어떨까요? 무슨. 예, 제가 아까 이제 원고나 방송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나군에 아까 제가 이제 추천대학에서의 서강대 정도 아니면 성균관대, 그러니까 서강대 정도를 쓰시고 다군에 홍대를 쓰신다라고 하면 조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고대에서 추천한다면 경제학부나 너무 낮은 과들은 아마 좀 점수들이 올라갈 건데 뭐 추합이 얼마나 돌지는 모르겠지만은 경제학에서 인원들이 좀 많기 때문에요. 그 정도 좀 생각하시는 게 정경대학 그때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한번 도전은 해볼 만한데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약간은 기적을 바라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군당을 좀 안정적으로 하면 가군의 어머니가 연대나 고대를 꼭 쓰신다고 하면 좀 지원을 하셨으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인원이 많은 과로 네. 해서 그리고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는 다른 군에서는 안정으로 지원을 네. 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대학은 수학과 영어 비중이 높은 대학입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제2외국어로 점수를 대체 가능한지 여부와 모집 인원이 가급적이면 많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에서는 안정에 해당합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나군에서는 소신지원에 해당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다군에서는 안정지원에 해당합니다. 홍익대학교 경영학부를 추천합니다. 꼼꼼한 전략으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정시 원서 접수가 한창 진행 중이고 서울대는 오늘까지 원서 접수를 이제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일이라든지 마감 시간 같은 것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감 시간도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제 정시 마감일 날 경쟁률에 지나치게 이제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막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 마감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주요 대학의 정시 마감 원서 접수 시간을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대학교는 오늘 마감을 했고요. 이제 내일 고려대가 마감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23일이죠. 네. 월요일 5시입니다. 그리고 내일 마감하는 고려대는
토요일 6시죠. 그리고 네. 이화여대, 서강대, 그리고 성균관대, 한양대, 외대는 공통적으로 월요일 날 마감하는데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감 시간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죠. 네네. 이화여대는 저녁 7시지만 서강대와 또 성균관대는 6시 마감이고요. 네. 그런가 하면 한양대는 또 5시에 마감을 하고 그러네요. 외대는 또 6시에 마감합니다. 이렇게 시차를 조금씩 두고 마감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24일 화요일에 마감하는 대학들로는 서울시립대와 중앙대, 경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와 경희대는 오후 5시에 마감이지만 또 중앙대는 화요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는 사실을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연세 이동에 따른 추가 합격 가능성이랄지 경쟁률의 흐름 이런 것들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감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마감 시간을 꼼꼼히 살펴보고 인원의 이동을 좀 살펴보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학교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니까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원서 접수를 하는 수험생들 있을 텐데 원서 접수 인터넷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을 좀 몇 가지 정리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개인정보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의 전용 요소를 꼼꼼히 그리고 또 제출 서류까지도 꼼꼼히 확인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작년 정시 경쟁률 그리고 올해 실시간 경쟁률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학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원서 접수 마감 시간 이전에 최종 공지를 한 뒤에는 이제 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유념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필요한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고 또 증명사진 같은 경우도 스캔을 미리 해놔야지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이제 학생들이 사진을 못 올리거나 혹은 결제가 지연돼서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니까 이런 점들도 꼼꼼하게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유, 그런 상황 너무 난감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간혹 보면 그 수험생이 아닌 부모님의 아이디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접수할 때 어떤 점들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실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학부모님도 가입을 해놓고 학생이 가입한 상태에서 학부모님 아이디로 해서 뭔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주의할 점을 좀 정리해 보면 접수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수험생 본인의 아이디로 접수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군별로 중복 지원을 했는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자칫 분할 모집 같은 대학도 혼동하거나 혹은 가군에 두 군데를 접수한다거나 이렇게 군마다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 오류가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점인데요. 전형료를 결제한 뒤에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점. 결제가 끝난 뒤에는 절대 취소가 안 되니까 이 점 신중하게 결제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늦어도 마감 시간 한두 시간 이전에는 결심을 하시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하다 보면은 자칫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접수한 후에는 수험번호를 꼭 확인하고 면접 등의 일정을 체크해서 잘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신중하게 고려해서 성공적인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201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소식이었고요. 201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소식도 있습니다. 우선은 서울대가 문과 학생들에게도 의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교차 지원을 허용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재검토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2015학년도 입시에서 문과이과 교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검토 요구를 받은 우리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교차 지원 허용이 특정한 유형의 학교 학생들에게만 입학 기회를 좀 허용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수용하고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론을 낼지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도 입시에서 어학 특기자 전형이 대폭 축소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이것도 보류가 됐다고요? 네, 어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온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들에서도 보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재 전형, 뭐 서강대학교 알바트로스 전형,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의 특기자 전형, 그리고 한양대학교 글로벌 한양 전형 등 이 많은 대학들이 지금 어학 특기자들을 위한 수시 그 정원을 배정을 했었는데 교육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라서 주요 대학의 어학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마련했었는데 이 사전에 해당 전형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부가 이 갑작스럽게 정책을 추진하기는 좀 무리가 되니까 네. 단계별 축소 방안을 이제 허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대학들은 일단 내년 입시에서는 어학 특기자 전형을 유지하기는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조정할지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은 이제 소식이 접수되는 대로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적 구체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표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선택형 수능이 처음으로 실시된 만큼 실제 입시에서 예년보다는 좀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관제사가 되고 싶어하는 문과 여학생인데요. 네. 올해 수능 결과가 평소 모의 때보다 결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정시 원서를 쓰는데 기준을 잡을 수조차도 없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여학생이고 문과니까 서울권 내에서 일단 대학을 다니면서 따로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그 평소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와서 학생 본인도 네.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고 네. 부모님도 네. 많이 걱정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치우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이치우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방금 말씀 전에 듣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받은 자료를 좀 봤는데요. 평소에 모의고사 때 수능보다 대략 네. 그 영역별로 뭐 많게는 한 2등급까지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목표 대학을 정하고 가나다군 지원이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머니 그 오늘의 그 상담의 어떤 그 내용들을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희 일단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네. 재수도 조금은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재수까지? 예. 그래서 소신 지원을 좀 해보고 싶고요. 네. 만약에 서울권 내에서 여의치 않다면 네. 이렇게 캠퍼스를 좀 지방에 두고 있는 학교들 있죠. 네. 그런 학교들 뭐 한양대나 또는 외대 용인 캠퍼스 쪽이라도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마 상당히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용기가 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용기 좀 가지시고요. 아무튼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좀 분석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가능한 선에서 최고의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문계 우리 여학생인데요. 먼저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이고요. 수학이 3.1등급, 영어가 3.2등급, 사회가 4.2등급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의 평균 등급을 보면 3.4등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금년도의 수능 성적은 국어가 표준점수 109점에 4등급이고요. 수학이 표준점수 128에 3등급, 영어가 126에 2등급, 그리고 사탐이죠. 생활과 윤리가 60에 3등급이고요. 윤리와 사상이 59에 3등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어 성적이 지금 표준점수 109점에 4등급으로 상당히 좀 저조하게 성적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예, 희망대학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가구는 한양대,
말씀하셨던 대로 어머니 말씀하셨던 대로 에리카 캠퍼스의 중국, 그다음에 가톨릭대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정시 나구는 항공대입니다. 어머니 학생의 소망이 아마 관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항공교통물류 우주법학부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성신여대 불어불문학과도 역시 희망대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다구는요. 네,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한국 외대의 글로벌 캠퍼스죠. 용인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의 중국어 통번역학과, 그리고 상명대학의 일어교육학과도 희망대학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문계인데 국어 성적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분석해 볼까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국어 성적이 많이 부족하고요. 사탐 성적도 다소 부족한 편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수학하고 영어 성적이 이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표준 점수와 백분위로 보면 또 성적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표준 점수의 영역별 순위는 이제 수학, 영어 이런 순으로 가고요. 백분위의 영역별 순위는 반대로 이제 영어, 수학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쪽에서는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아지게 되면 유리하고요. 백분위 반영 대학에서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좀 높을 경우가 유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B와 사회 탐구가 이제 좀 부족한 영역이긴 한데, 이 영역에서도 보면 표준 점수의 차이 점수가 10점인데 반해서 백분위의 차이 점수는 19점으로 무려 이제 19점 정도가 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백분위 반영 대학에서는 국어의 감점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총점 성적 분석을 같이 한번 보면요. 총점 분석 성적에서는 이제 국어 영역이 성적이 좀 부족한 관계로 국어 영역을 제외하게 되면 수학, 영어, 탐구죠. 이렇게 이제 수영탐 반영이 가장 유리한 영역군으로 나타나는데요. 수영탐 반영에서도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가 조금 다른데요. 백분위를 반영하게 되면 전국 상위 이제 한 11.4% 정도로 위치가 나타나고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게 되면 13.5%로 한 2.1% 정도의 차이가 나서 백분위 반영이 수영탐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좀 유리한 전략을 짜보면 결국에는 국어를 좀 빼고 수학을 좀 넣는 인문계열이지만 이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탐구를 기본 필수로 하고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택 2를 하거나 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택 3으로 영역을 선택하는, 수학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 되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인문계열에서는 수영탐 반영을 구조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열로 좀 교차하는 것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아니면 하고 있는 이제 인문계열하고는 조금 반하는 것이긴 한데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수영탐을 반영했을 때 사실 가장 좋은 유형인데,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과 영어를 잘 봤을 때 좀 조합을 하기가 참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국수영탐을 반영했을 때와 수영탐을 반영했을 때 동점수대 학생들과의 유불리를 좀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영역별 저희가 이제 그 성적을 봐도 확연하게 어떤 영역이 좀 우수하고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총점 성적이 동일한 학생의 영역별로 유불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점수대 영역별 평균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4개 영역의 총점인데요. 표준 점수를 보면 우리 학생의 점수가 482점이고요. 똑같은 점수를 받았던 받아놓은 다른 학생의 영역별 성적을 보면 보시는 대로 국어에서 이제 성적이 11점 정도가 부족하고요. 예, 수학하고 영어에서는 6점과 7점 정도로 상당히 유리하게 나타나고, 사탐에서는 다소 부족하죠. 2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타납니다. 역시 백분위에서 보면 국어의 성적이 표준 점수하고는 다르게 확연히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22점이나 부족해서 백분위를 반영하는 국어가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더 불려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학하고 영어에서는 각각 9점하고 14점 정도 더 유리하게 동일 점수대 학생들의 영역별 평균에 비해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사탐은 마이너스 1점 정도로 백분위에서도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이번에는 수영탐 볼까요? 네, 동일 점수대 영역별 평균의 이제 수영탐인데요.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 국어를 빼고 이제 수학, 영어, 탐구만 비교를 같이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수학 성적의 유리함을 크게 찾아보기는 좀 힘들고요. 예, 영어가 플러스 4점으로 동일 수영탐 학생들의 총점 학생 영역별 성적에 대비해서 조금 더 유리하고요. 반대로 사탐 점수가 아까 내경력 반영에서보다는 더 크게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백분위 성적에서도 보면 영어 성적이 플러스 6점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하고, 반대로 사탐은 마이너스 7점으로 아주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의 동일 점수대 영역별 평균을 보더라도 사실상은 뭐 4개 영역 반영이나 3개 영역 반영에도 똑같이 이제 유리한 영역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에서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조합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제 당면 과제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 영어 또는 이제 사탐의 반영 비율이 내가 반영 높은 유리하게 나온 성적이 높은 것을 높게 반영하는 조합을 찾기가 지금 상당히 수월치 않은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합을 아무튼 고려를 해서 우리 학생이 갈 수 있는 적정한 대학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좀 따져봤는데요. 우선은 그 정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뭐 크긴 하지만 내신 성적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학생의 내신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능 성적을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전체 총점 성적을 대비해서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사탐이겠죠. 저희는 내신의 석자 등급하고 같이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중하위권 대학에서 오히려 이제 학생부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점수가 국수 영탐 표준 점수가 482점이죠. 485점, 480점에서 위아래 점수를 보면 대략 이제 표준 점수 총점에 대비해서 국수 영사의 내신 등급이 3.1이 이제 485점에 해당되고 3.3이 480에 해당되니까 그 중간 정도를 보면 우리 학생은 대략 한 3.2등급 정도가 해당 위치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은 지금 현재 국수 영사 평균이 3.4등급으로 0.2등급이 다소 이제 불리하게 나타나네요. 네, 하지만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우리 학생의 성적을 목표 대학 희망 대학에 넣어서 좀 정리를 해봤더니 만점 성적에서 대략 뭐 2점에서 3점 정도씩 부족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학의 반영식에 맞춘 실질 내신 계산을 해보면 유불리가 좀 다소 발생하긴 하는데 크게 불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신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게 관제사라고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머니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제사를 꿈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비행기 탈 때 좋아하고요. 또 항공 관련해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찾다 보니까 관제사가 이제 관심이 있었고 그 준비도 나름 이제 어학 쪽으로는 준비를 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수능을 너무 못 봐서 그래서 이제 정말 관제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전공은 좀 어렵다고 친다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교차 지원 부분도 이제 고려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항공대 자연계열도 지금 희망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정전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이렇게 자연계로 교차 지원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로 지원하는 경우는 좀 대부분 좀 불리한데 인문계에서 자연계 지원할 때는 첫 번째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반영 영역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ABB나 BAB인데 뭐 영어 B를 지정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AB를 다 털어서 보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이 유리한 전형이 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셨을 때는 사탐, 과탐의 반영 영역입니다. 물론 인문에서 자연을 지원을 했을 때 자연에 대한 가산점을 줍니다. 그 가산점의 영역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실질적 점수를 변환 점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유불리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그렇다면 이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그리고 한국항공대학교, 한국외고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인데요.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전형 요강생의 특징과 또 합격 가능성을 좀 분석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요. 가군, 나군, 다군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했는데요.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가군인데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중국학과입니다. 중국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 비율이 30%로 동일하고요. 사회탐구가 10% 반영이 되고 표준 점수 100분위를 같이 이제 혼용을 해서 하는데 지금 수능 점수 밑에 나와 있는 가능 점수, 학생 점수, 차이 점수를 보면요.
환산 점수라고 되어 있는 그 괄호 밖의 점수가 우리가 배치표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해 볼 수 있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이제 총점 성적 표준 점수인데 우리 학생의 점수가 482점인데 486으로 이제 4점 차이가 나는데 제가 대학의 실질 점수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배치 점수하고 같이 자기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차이 점수가 다소 좁혀지죠. 2.471점으로 좁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아무튼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나군을 한번 보시면 나군은 한공대학교 항공교통물리우주법학부로 우리 학생이 가장 가고 싶은 조합의 학과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는 학과로 볼 수 있고요.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이 수학하고 영어 성적이 상당히 높은데 수학의 반영 비율이 35%, 영어의 반영 비율이 40%로 높게 반영이 되고요. 네. 국어하고 사탐이 상대적으로 낮게 반영이 됩니다. 가능 점수를 보시면 상당히 높습니다. 배치 점수에서 509점이고요. 표준 점수가 482점으로 27점이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대학별 계산식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차이 점수가 9.5점 정도로 상당 부분 좁혀지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합격을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좀 버겁다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다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군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여기가 용인 캠퍼스입니다. 중국어 통번역 학과인데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중이 이제 30하고 35%로 각각 높고요. 수학은 25%, 그다음에 사탐은 10%의 반영 비중인데 여기도 이제 배치표의 점수를 보면 17점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나는데 대학별 실질 계산 점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14점 정도로 높게 지금 차이가 나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 가군, 나군, 다군 희망하는 대학은 물론 소신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가군에 대한 가능성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불합격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점수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추천해 주실 대학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어머님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재수를 각오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상은 재수를 각오하고 있지만 이게 모두 다 다군이 다 불합격인 상황에서 또 이제 재수를 하는 것이랑 지금 이제 어차피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나다군에서 한 두 곳 정도는 소신 지원을 하시고 한 곳 정도는 그래도 이제 가능성을 많이 이제 여지를 두고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제가 좀 추천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시에 추천된 표인데요. 제가 이제 조합 1, 조합이 이렇게 뒀는데 가급적 이제 이 조합의 형태대로 지원을 하면 소신 지원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한 특정 군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첫 번째 조합은 소신 지원이라고 하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중국학과하고 그다음에 다군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학과를 제가 좀 내렸습니다. 아까 네. 이제 부모님께서 희망하시는 학과보다는 조금 내려서 이제 제2외국어 학과를 좀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소신 지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군은 성신여대 경영학과를 보면 아까 이제 봤던 항공대의 항공우주물리법학과와 마찬가지로 수학하고 영어의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으면서 국어와 사회의 성적이 낮게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대학의 학과라서 좀 선택을 했는데요. 조합 2의 선택은 아까 같이 나눈 대로 이제 가군에서는 덕성여대의 자연계열 학과입니다. 우리 학생이 인문계열을 희망하고 있고 이제 전공이 좀 다르긴 해서 제가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컴퓨터학과를 선택을 하고 나군과 다군은 그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나 부모님께서 희망하고 계시는 대학에 소신 지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조합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중에서 몇몇 학교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성신여대를 좀 볼까요? 예, 성신여대하고 이제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루마니아학과가 아까 저희가 이제 설명이 잘 안 됐던 학과라서 네. 저희가 추천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표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 경영학과는 지금 원래 모집 인원이 19명이었는데 보니까 수시에서 2월 된 인원이 3명이 있어서 지금 22명으로 인원이 모집 인원이 정리가 돼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이 40%, 영어가 40%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반영을 하고요. 국어하고 사탐은 10% 정도로 상당히 낮게 반영이 되고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대로 활용 지표도 결국 100분위 반영이라서 네, 상대적으로 네.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가능 점수도 보면 배치표상에서 점수가 이제 100분위 20으로 상당히 격차가 커요. 근데 하지만 대학별 반영 시계 계산으로 했을 때는 플러스 올라가네요. 1.7로 네. 역전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대학별 각 입시 기관의 점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수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적정 지원으로서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네. 정시 다군에 추천했던 표를 한번 보면
예,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루마니아학과인데, 이건 이제 제2외국어학과인데 15명 원래 모집에 수시에서 이루어진 인원은 1명이더라고요. 네. 예, 보시면은 국어하고 영어의 반영 비중이 높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반영하는 배치 점수가 486점으로 다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우리 학생 점수하고 한 4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대학별 계산식으로 했더니만 또 이제 1.7점 정도로 조금 더 좁혀지는 효과가 있어서 네. 소신 지원으로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상담 다 들어봤는데 좀 고민이 덜해지셨나요? 네. 혹시 제가 뭐 궁금한 생각 못한, 네. 성신여대 부분은 사실 저희는 성신여대는 인문 계열은 보지를 않았고, 아, 네. 예, 그 교차 지원에서 저희가 그 생명과학과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영학과를 말씀을 주시니까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다른 학과들은 그렇지 않은데 경영학과만 유독 이제 반영 비율을 달리해서 그렇죠. 수학하고 영어를 이제 그렇군요. 높게 반영하는 조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네. 지원 판단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 잘 네.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제사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수능, 수학 A형, 영어 B형 성적이 유리하고요. 내신도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시 합격 전략은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을 고려하시고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에서는 적정에 해당합니다. 덕성여대 컴퓨터학과, 나군에서도 역시 적정에 해당하죠. 성신여대 경영학과, 다군에서는 소신에 해당합니다.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루마니아학과, 상명대 1호 교육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꼼꼼한 전략으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님 두 분과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마련한 2014학년도 정시 상담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해 주신 정주원 선생님, 이치우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 4주 동안은요, 2015학년도 대입 성공을 위한 학습법 특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법 특강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예비 수험생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